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 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역시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이 만세 역사 공작단 다시 또 역시 저는 중산층 연구자 금강경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 주시죠. 예, 고구려사 전공하는 기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그 고대사 전공하는 행노잼 소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조선시대 전공하는 캔커피 돌아온 캔커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범인 선생님 이따가 가셨습니다. 오늘 사실 그 일요일날 방송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일요일날 본인의 그 팀 학교 팀에 또 세미나를 또 한대요. 그래서 사정이 생겨가지고 먼저 가셨고 대신해서 특별한 게스트 오셨습니다. 저희 애청자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저희 애청자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애청자신데 오늘 또 특별히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저희가 여기서 녹음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네. 뭐 더 원래 디테일한 사정이 있지만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애청자분께서 오늘 녹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매운 너구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운 너구리님. 저희가 요즘에 그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시죠? 후원금 모으고 있는데 후원금 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돌아가셔서 바로 계좌이체 100만 원씩 받습니다. 계좌이체 받고 있으니까 오늘 또 특별히 또 출연도 해주셨으니까 꼭 한번 후원해 줄 수 있기를. 아니 우리가 출연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희 자꾸 방송에 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청취율이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청취를 해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저희가 커피를 얻어먹고 있는 예. 커피를 때우지 마시고 후원금 낼 수 있기를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역사공작단에 쌈짓돈 한번 후원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후원은 팟빵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쏴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040174847 김태현입니다. 1,000원도 감사해 받겠습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임진왜란 전개과정 중에서도 조선이 밀리는 와중에 이순신이 또 고군분투를 해주시는 네. 요런 이야기까지 좀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좀 전황이 좀 더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명나라 이야기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서 해주시죠. 예, 조선에서는 이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네. 이제 꽤 빠른 시간에 워낙 밀리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뭐 반격을 계획하기도 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극복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명예 원조를 요청을 합니다. 참전을 요청하고요. 그래서 사신을 여러 번 보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죠. 거의 초기부터 요청을 합니까? 그렇죠. 바로 결정을 해서 하고 이미 전쟁 발발하기 전에도 이미 명과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 교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명 쪽에서는 정보가 있고 그리고 명에서는 또 실제로 의심을 또 해요. 저런 정보가 올라가기 때문에 명에는 지금 우리도 위험하다. 우리도 위험하다가 그렇죠. 우리도 위험한데 지금 조선이 일본과 함께 뭐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둘이서 작당을 한 거 아니냐. 예. 그렇죠. 우리 명을 해요. 쓰려고. 조선과 왜 너희가 옛날에 그 고구려 시대 그렇게 수당을 맞서 싸우면서 강했던 군사를 가지고 있던 나라인데 이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다. 이렇게 저기 왜 저기 오랑캐 놈들한테 오랑캐. 온 나라가 저렇게 쑥대밭이 되냐. 네네. 믿을 수 그리고 없다.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네. 그 진짜 그냥 걸어오는 속도로 한성이 함락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니들이 그냥 끌어들인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너무 진격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명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한 상황이죠. 그리고 또 선조가 의주에 있으면서 네. 여차하면 명나라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넘어가려고 했는데 신료들이 일단 붙잡죠. 붙잡고 명나라한테 의사를 타진하니까 또 넘어오지 말라 그래요. 너 일단 넘어오지 의심이 말고. 되니까. 네가 지금 거기서 싸워야지 아하. 우리 쪽 넘어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선조는 양쪽에서 이제 호구가 되는 거죠. 호구라고까지 할 수 있나요? 뭐 어쨌든 그래서 뭐 선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실록상에서 보면은 뭐 그러니까 요동으로 넘어가겠다, 네. 명예 영역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할 때 신하들이 말리고 그러니까 내가 저
일본 놈들의 손에 죽느니 응. 어버이의 나라에서 죽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아 합니다. 어버이의 나라. 네, 부모지국에서 죽고 이런 얘기를 아. 합니다. 그래서 이 뭐 나중에 다시 언급이 되겠지만 이 부모지국 언급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임진왜란 시기를 통해서 워딩이 나와요. 음흠. 그러면서 이제 명을 부모지국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죠. 음흠. 자, 그래서 이 요청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명도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명이 왜 참전을 하느냐? 물론 이 내부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석성이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뭐 신종도 이제 만력제. 그렇죠. 만력제가 이렇게 또 의외로 적극적으로 나와주는 게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참전을 하는데 네. 다만 예전에는 뭐 이제 조선의 요청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잘 이야기를 안 하죠. 도대체 명나라가 왜 참전을 했느냐? 그러면 사실 기본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인 거죠. 자국의 이익부터 시작이하고 그러니까 명분상 조선 측 요청에 의해서 구원군을 보내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자기네의 그 자국을 지키기 위한 조처죠.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네. 그 해양 세력이 자기 동아시아 이제 대륙으로 넘어올 수 있는 중요한 그 발판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선 지역이 일본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 해군을 진발해가지고 네. 산동반도 지역으로 넘어 들어온다. 이거는 수도로 직격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이러니까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의 군의 준동에 대해서. 일단 명나라 수도가 북경인데 북경이 그렇죠. 정말 가깝거든요. 가깝죠. 조선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아마 조선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게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명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동도사를 중심으로 북경에서 요동도사 그리고 요동도사에서 한양까지의 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조선이 완전 넘어가고 요동까지 적의 병력이 진출하게 된다 그러면 북경이 지근거리죠. 네. 그러니까 육로상으로도 그렇고 해로상으로도 배를 타면 진짜 순식간에 넘어오니까. 그렇죠. 명 입장에서는 그러면 뭔가 보호의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가 후달려서 넘어왔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그런 중요한 느낌이 요소죠. 있죠. 그렇죠. 명나라의 안위를 생각했을 때 순망치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이 적당히 스펀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런 역할을 못 하게 되고 이제 바로 이제 위협에 노출이 되는 상황은 피하는 게 나으니까 명 입장에서도 충분히 계산기 두들겨 보면 이거는 출병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법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명나라 일본은 지금 적이잖아요. 적. 예, 적국으로 명확하게 인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나라도 일본군이 상당히 군사력이 강하다는 걸 내부적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일본군을 어디서 막을 것이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요동 지역에서 막는다. 요동 지역 저 평원에서 막는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저 일본군 3만 4만 뭐 10만 명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걸 평원에서 막기 위해서는 수비하는 군사가 훨씬 더 많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조선은 일단은 저 삼면이 바다로 돼 있고 산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요 협로에다가 군사 산성에다가 군사를 딱 박아놓고 막아놓으면은 훨씬 더 적은 군사가 된다는 거죠. 싸우기에는 그럼 조선이라는 땅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거기다 조선군도 좀 이용할 수 있잖아요. 현지니까. 예, 군량도 명분 삼아서 대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전장 자체가 조선에서 벌어지면은 자기들의 피해가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럼 치사한 방법 아닙니까? 치사하다고까지 할 건 아니죠. 어쨌든 아니, 민족사적 입장에서 굉장히 치사한 아니, 우리 조선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런가요? 예, 그럼요. 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좀 열받는 거죠. 지들은 명분 내세웠고 다 내세우면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정작 와가지고는 조선인들한테 군량 뺏고 저 말도 제대로 안 듣고 제대로 싸우지도 않아요. 또 나중에는. 그래요? 아니, 나중에 할 근데 얘기인데. 그건 너무 좀 명나라를 미워하는 입장에서. 아니 왜 명나라 편 들고 가세요? 좀 미워할 수도 있지요. 저는 명나라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그렇죠. 뭐 이미 조선시대 연구에서도 네. 이제는 예전에는 저 얘기를 많이 했죠. 이순신 함대는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높게 평가를 하고 의병 승병의 역할 이런 거 많이 강조했었잖아요. 곽재우 씨? 네, 곽재우 씨. 네. 근데 이제는 그 의병의 역할은 좀 확대된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면 이 전황을 역전했던 가장 큰 계기는 뭐냐라고 네. 해서 이 명군의 참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 명군이 들어오면서 네. 전세 역전하고 어허. 평양성 다시 되찾고 한양 다시 되찾는 이 과정에서 명군의 도움을 받았던 거를 원조를 해줬던 거를 가장 큰 역할로 이제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역할이 크죠. 네. 명나라가 이제 참전한 거죠. 네. 예. 한국 전쟁 때도 이제 그랬던 거지만 어떤 중원에서부터 막대한 어떤 지원이 있게 되면 전세가 당연히 역전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좀 전쟁의 전개 양상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 이어지는 전개 양상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는 그 요동의 그 조승우이라는 장수가 그 명나라 사람입니까? 그렇죠. 명나라 장수죠. 근데 한국 그래서- 사람 이름이 한국 아 사람이에요. 이름은 이제 비슷하죠. 아, 예. 이 시기 뭐 저기 저 요동 지역에 있던 군대였어요. 네네. 그 여진정 막는 군대. 조승훈 씨. 네. 그래서 데리고 이제 명군을 한 네. 3,500명 정도 되는 명군을 데리고 참전을 하는데 원래 이제 후속 부대 오는 걸 기다려서 가자 그래요 조선에서는. 아하. 근데 이제 본인이 자신의 그 역량과 전투력을 믿었어요 병사들의. 그리고 이 조승우는 일본군을 좀 우습게 봤죠. 근데 가서 바로 이제 평양성을 공격을 하는데 아주 여기서 대패를 합니다. 네. 작살이 납니다, 여기서 일단 그 3,000명 정도를 데려오는데 선조가 아무리 봐도 좀 이렇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의심스럽다는. 아니, 선조가 이 명나라 군대가 얘네를. 무장 상태나 이런 게 의심스러우니까 이덕형을 시켜가지고 네. 너 좀 가서 보고 와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고 왔더니 3,000명 중에서 한 1,000명 정도는 네. 창이나 활도 없어요. 그 잘 깎은 박달놈은 몽둥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예. 몽둥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1,000명이고 나머지 일본은 또 기병이고 무공을 익힌 사람들 수도 있잖아요. 화약 무기를 약간 소림사에서 오신 분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화약 무기를 들고 와야 뭔가 이 조총을 들고 있는 애들이랑 싸울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그 준비도 안 된 애들이 3,000명 정도가 평양성을 공격을 하겠다. 조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략 전술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확실히 좀 이때 당시에 이 조승훈 같은 경우는 정보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고 나서 돌아가면서도 막 화를 내요 조선인들한테. 야, 이제 쟤네들 활 잘 쏘는 애 없다면서 근데 활 막 잘 쏘고 하면서 쟤네 허약하다면서 근데 잘 싸우고 막 하면서 막 자기가 진 걸 가지고 조선인들한테 막 화풀이를 하면서 조선이 막 나한테 탓을 정확한 한다. 정보 알려주지 않았다. 예. 그래서 내가 진 거다. 이러면서 가서 화풀이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죠.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이 이 평양성이랑 싸워보고 나서 네. 군인이랑 싸워보고 나서 그 일본군에 대한 그 정보 있죠. 네. 무장 상태라든가 조총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명나라에 가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요. 그렇죠. 네. 얘네 좀 칠 줄 아는 애들이다. 네. 그렇죠. 그걸 듣고 나서 명나라가 한 싸움 한다 얘네. 이거 그냥 그 육군 보내서 안 되겠다. 그냥 일반 군대 보내서 안 되겠고 음. 우리가 제대로 화약 무기를 음흠. 준비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얘네도 조총이 있었습니까? 조총이 아니라 비슷한 게 있었고요. 있었는데 주력은 이제 대포죠. 네, 대포가 더 네. 중요하죠. 대포가 있으니까. 그 남부 지역에 네. 일본 왜구랑 그 맞서 싸우기 위해서 네. 화약 무기를 다수 음흠. 수입하고 있었는데 유럽포죠. 대표적인 게 블랑기포라고 하는 그때 이제 병자호란 때도 계속 나왔었던 네. 블랑기. 예, 홍이포의 그 네네. 전 단계죠. 요거를 이제 갖고 이제 그걸 이제 대포로 이제 하나로 안고 오는 겁니까 이제? 예. 남병의 그 송홍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 그러니까 남병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네. 그 화약 부대 화기수들을 음흠. 대거 포함시켜가지고 유동 지역에는 당시에 이여송이라고 하는 그 기병 중심의 네. 육군 부대가 있었죠. 음흠. 이 사람들은 누라치의 그 여진 군대랑 싸우는 부대인데요. 이 병자호란 따번 나온 분 아닙니까? 많이 나왔죠 그때. 네. 그때 이제 네 그렇죠. 이성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죠. 이성량이 이여송의 아버지입니다. 네. 예, 당시 이제 이여송이 있었고요. 예, 이 두 사람이 그 연합을 해가지고 당시 이제 도원수는 송홍창이 했었죠. 예, 송홍창이 했었고 이여송이 그 부장인가 했었는데 음흠. 이여송이 그 조선인 그 집안이었을 거예요 원래. 예. 아, 그 그래요? 선대가. 원래 네. 핏줄이 조선계 조선계예요. 명나라 그렇죠. 대군을 갖다가 예, 조선인한테 맡기기 좀 애매하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 아마 송홍창을 그 도원수로 삼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총사령관을 그렇게 해서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평양성으로 내려온 거죠. 거의 이제 6만 명 가까이 되는 6만. 네, 3천 갖고 갔다가 6만으로. 네. 거의 전국에서 끌어모읍니다. 사실 명나라도 당시 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함부로 그 힘을 외부에다 쏟을 상황은 아니었는데 네. 당시 만력제가 좀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정신적으로요?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이 사람이 뭔가 꿈도 뭐 이상하게 꾸고 하여튼 뭐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가 임진왜란에 이 조선의 그 일본과 싸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갑자기 그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해요. 그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걸로는 어쨌든 꿈에서 자기가 무슨 조선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자기는 돼가지고 유비 네 유비로 관우가 나타나서 네. 형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선조가 장비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아니, 사실 그건 조선 예, 임진록이긴 소설이죠. 한데 임진록이라는 네. 소설에 나오는 얘기일 뿐인 거고. 어쨌든 만력제가 참으로 특이하게 이 전쟁에 관심을 보여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파격적인 조치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는데 이 요동 병력이 부족해요. 이 정도 되니까 뭐 4만에서 한 6만까지 되니까 네. 산서 사천 지역에 있는 병력까지 다 차출을 합니다. 상당히 대군요죠. 대군이 오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들어서 공격 이때는 이제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앞에 그 조승훈 군대
랑은 분위기가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승원 군대가 먼저 평양성을 공격하면서 정보가 하나 유출되죠. 명군이 참전했다라는 게 일본 쪽에 유출이 되고 근데 그래도 이 전투력이 다른 겁니다. 이호성이 데려온 군대는. 그리고 이 평양성은 공격해서 승리를 해요. 조선군도 일부가 같이 참여를 하고요. 그 평양성 전투를 제가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조선왕조 실록 보면은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이긴 전투니까. 이긴 전투라서도 그렇겠지만 네. 아무튼 전황은 되게 중요하니까 음. 실록에 잘 남아 있는데 저는 이제 고구려사 전공자다 보니까 평양성으로 또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뭐 알잖아. 성의 형태라든지 문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잖아요. 아하. 근데 그 기록을 딱 매칭해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때 명군은 이 평양성의 서쪽 부분을 공략을 하고 조선군한테는 남쪽으로 공격해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략을 하는데 이때 일본군들이 저항할 때 좀 재밌는 방식으로 저항을 하더라고요. 이제 무슨 토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저항을 했다는 얘기가 났는데 일단 명나라 군대가 계속 공격을 해서 성의 서쪽 성벽을 넘었어요. 그래서 정복을 해서 이 일본군이 쫓겨가지고 근데 동쪽에 지금의 대동문이 있는 네. 쪽 그쪽에서 계속 저항을 했다는 건데 이 토굴이라는 것이 약간 비트 파고 싸우는 겁니까? 저도 이제 그걸 봤을 때는 그냥 땅을 판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윤두수가 이 평양 완전히 수복한 다음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토굴이라는 게 뭔가 조사했더니 벽처럼 만들었던 거예요. 지상에 지표 위에다가 벽처럼 흙이나 돌 같은 걸 싸서 담장처럼 이걸 바리게이트에 거의 가까운 이런 식의 시설들 만들고 중간중간에 구멍을 내고 어허. 거기서 조총을 쏠 수 있도록 응. 이런 것들을 일본인들이 시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했다는 거라서 아마 이게 엄폐네 엄폐. 예 그런 식의 경험이나 이런 건 아마 전국 시대를 통해서 일본 내에서 어떤 그렇겠죠. 전술이었겠죠. 전쟁 노하우요. 예, 그러니까 예. 자기들의. 그래서 그거를 성벽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 군대가 그 토굴에서 저항하는 일본 군들을 깨지를 못해가지고 아무튼 이 피해가 있으니까 오래 견뎠나요? 그 대치를 토굴에서? 막 하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다가 결국은 길을 터줘요. 고니시가 우리 물러갈 테니까 니네 우리 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그냥 물러갈게 이렇게 딜을 해요. 그래서 명나라군이 이걸 승낙을 하고 평양성에서 고니시군이 쫙 물러나는 거죠. 근데 딜을 했어도 예. 튈 때 그냥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쳐요 근데.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너 죽고 나 살자인데 그런 예. 딜이 어디 있어요? 평양성 내에서 나가는 것까지는 네. 두는데 쭉 도망을 가는 길에 그렇죠. 이제 중간중간에 박아놓고 조선군과 명군이 뒤를 좀 칩니다. 그렇죠. 공격하죠. 뒤통수를 네. 좀 때리죠 계속. 지금 뭐너 죽고 나 살자 아닙니까? 예, 딜을 계속 넣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평양성을 되찾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남쪽으로 쭉쭉쭉쭉 내려갑니까? 그렇죠. 그러고서 이 승리의 기세를 타서 이제 한양으로 진격을 하는데 아. 이제 한양을 쉽게 찰 줄 알았죠. 이 승세를 잡았으니까. 응. 근데 이때 그 여성령이라는 데서 네. 그 이제 진입하는 그쪽에서 지금 고양실대. 그렇죠. 고양 벽제관 지역이죠. 전투라고도 부르는. 고양. 예, 네. 고양. 스타필드 있는 거기입니까? 스타필드가 거기 있나요? 고양시는 일산 있는 일산. 아무튼 그 고양. 네. 요즘에는 다. 죄송합니다만 저번 시간까지는 굉장히 젊은 피들이어가지고 스타필드 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제가 저는 알아들어요. 스타필드 가봤어요. 나만 거기 모르는 거야? 저는 그 개막식 할 때 가서 롯데리아 햄버거 얻어먹고 개막식이요. 이랬어요. 어떤 개막식을 말하시는 건지. 그건 스타필드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네네네. 전신이군요. 전신. 다른 아무튼 그 고향. 예. 네. 예. 그 고향에 가서 지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복병에 빠져고 대패를 음흠. 해요. 이호성이 굉장히 큰 콜을 다치죠. 예. 아하. 기록을 보면은 이호성이 그러니까 일부 부대가 네. 먼저 앞에 가죠. 선봉 부대가 일본군하고 싸워서 네. 승리를 거두거든요. 음흠. 그래서 이제 일본군들도 애들이 천으로 내려오고 있구나. 아하. 이쯤까지 왔구나 생각하고 네. 이 평양 한성 쪽에 있던 병력들이 이 고향 쪽으로 가서 진을 치는데 이호성이 또 이걸 격려한다고 그랬는지 혹은 전황을 살핀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수 병력을 이끌고 기마 부대를 이끌고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대포가 있는 주력 부대는 두고 기마 부대 일부만 이끌고 쭉 내려와요. 근데 여기에서 근데 복병에 걸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그 전에 약간 갈등이 있었는데 그 송웅창하고 네. 이호성이 이제 둘이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데 송웅창의 부대가 대포 부대거든요. 그리고 이호성이 거느린 부대는 기병 부대예요. 평양성을 공격했는데 그 전투가 끝나고 나니까 누가 더 공이 높은가, 누가 더 전투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가 가지고 둘이 시비가 붙은 거예요. 희한하네요 지금. 지금 전쟁 중 아닙니까? 그러지만 불구하고 장군들은 네. 군공을 가지고 싸우죠. 싸울 수 있는데 그렇죠. 출세를 해야 되니까. 송웅창은 당연히 대포병 때문에 이겼다. 네. 뭐 이랬 때문에. 근데 이호성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호성이 무슨 짓을 하냐고는 평양성에서 다니는 그 일반 백성 그 주민들 있죠, 조선인들. 여론조사합니까? 아니요. 죽여가지고 죽인다고요? 예,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일본군 목을 벤 것처럼
해가지고 중앙에 보고를 합니다. 아, 이게, 계절식이네요. 이게 네. 꽤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실록상에 나오거든요. 이호성이 평양에서 죽은 사람들이 일본군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군들 시체가 1,몇백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났는데, 뭐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게 평양 조선인 평민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허. 근데 이거를 이제 이호성이 죽여서 일본군들 죽였다는 식으로 전공으로 삼았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 명나라 조정까지 다 보고가 되고 이게 나중에 뭐 감사도 나오고 막 이래서 어허. 문제가 꽤 돼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호성은 되게 억울하다가죠. 난 그런 거 없다. 근데 이거 모함받은 거다. 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좀 구설수가 있긴 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갈등이 있는 과정에서 이호성은 자기의 군공이 송창에 비해서 뭔가 좀 덜 인정받는다라고 생각을 네. 하니까 대포병을 기다렸다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끌고서 네. 화기수를 데려가야죠. 근데 그걸 안 기다리고 아, 먼저 치는군요. 자기 기병만 데리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또 어리석은. 처음에 갈 때는 뭐 부산병들 뒤처지고 하니까 네. 잡아서 자기 포로 늘어나니까 신났겠죠. 신났는데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벽제관에서 일본군이 제대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를 생각 안 하고 내려가다가 거기서 대패한 거예요. 고양시니까 고양 하고 활켜버린 아, 거죠. 이거 편집하겠습니다. 야, 정말 깜짝 놀랐네요. 야, 고양이라서 고양. 야, 이거는 제가 이때- 팀장의 권한으로 예. 제가. 이때 이호성도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아, 다칩니까? 굉장히 맞아요. 큰 부상을 입어요. 아, 그럼 부상 얼굴이 예. 땅바닥에 거의 갈릴 정도로 큰 부상 입었다 그래요. 아, 예. 그때는 후시딘이 없을 때인데. 네, 후신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서 네네. 나중에 크게 그 상심했겠죠. 개성 쪽에 들어가가지고 네네네. 그 부상을 치료한다라는 명목으로 들어가서 싸울 생각을 안 합니다. 아, 그 이후로는. 양아치네요. 네. 아, 이호성이 글쎄 이때 다친 게 문제였나? 얼굴 다친 게 남들 보이기 싫었니? 뭐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아, 우리가 약간 뭐, 되게 졌다는 얘기 안 해요. 아하. 그 창피해서 그랬는지 창피해. 우리가 이겼는데 지금 뭐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혹은 이제 첫 번째부터 계속 이거 심성사로 가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네. 실제 그랬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 말들 사이에서 전염병이 돌았다는 거예요. 아하. 말들이 많이 죽고 어허. 또 이제 말 먹이는 거에서도 좀 문제가 말 먹이는 콩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 모르겠지만 야, 메르스 이런 거 돌았나요? 메르스? 메르스인지는 구제역이지, 모르겠고 메르스 돌았으면 사람도 감염되면 안 네. 되는 건데 아무튼 말들이 좀 손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허.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서 이호성이 이제 굉장히 이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사실 이호성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했던 전쟁은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 자기가 자기는- 원했던 전쟁은 뭡니까? 네, 자기는 자기가 그랬던 전쟁은 순식간에 일본군을 몰고 내려가가지고 아하. 자기가 이 전쟁에서 제일 그 공신이 아. 되고 명나라에서 그 황제 앞에 딱 가가지고 내가 다 쓸어버리고 왔다. 그 높은 그 장군직 대장군직을 받는 게 자기의 그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전쟁이었는데 이거 내려와 보니까 일본군이 의외로 세거든요. 어허. 세고 자기 막 다치고 아. 병사들도 많이 잃고 하니까 이거 뭐 더 이상 싸워봤자 자기한테 지금 들어온 게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개성 관하에 딱 들어박혀가지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이제 미치는 거죠. 빨리 좀 그 군사 데리고 내려가서 한양을 수복하고 남쪽 그 지역의 그 존적을 차지해야 되는데 네. 저기 미적거리고 앉아가지고 군량만 춘내고 앉아 있으니까 아하. 당시에 그 이양복하고 이성룡이 하루 일과가 네. 맨날 개성 관하 찾아가가지고 아, 싸우자. 네. 같이 좀 장군 싸웁시다. 이제 좀 이제 일어나서 싸우시죠. 갑시다. 얼굴도 보니까 다 이제 멀쩡하구만. 아니야 얼굴에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 아데카 소리 있었으면 이틀이면 끝났어. 대단하네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까지는 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전쟁의 또 하나의 그 유명한 권율, 행주대첩이라고 예. 얘기하는 그 전투가 있고, 이것도 고향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주 지역도 그런가요? 진입하고, 그렇죠. 모르셨어요? 연결돼 있죠. 뭐. 행주산성이 예. 있는 게 그 고향 거기에요. 그렇죠. 지금 고향이죠. 예. 아니 그 행주 산성 대첩도 그래요. 그 원래 그 고립된 네. 한강을 등지고 있는 네. 그 조그만 언덕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지역에서 그 이제 성을 쌓아놓고 네. 거기서 버티는 건데 한 3,000명 정도가 버텼어요. 어. 거기를 한 3만 명 정도의 그 일본군이 포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어. 이거 사실 일본군 입장에서는 포위해놓고 있으면은 길이 다 막혀 있으니까 네. 군량이 떨어져가지고 조만간 함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또 이순신의 조선 수군이 활약을 하죠. 아. 한강 쪽으로 쭉 들어와가지고 이때 수군이 도와줬는지 아니면 이제 그 조선의 그 조은선이 네. 도와줬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식량을 공급해주고 무기를 어허. 공급해주는 거예요. 화살을. 아, 이순신이 한강까지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이순신이 올라온 게 아니라 좋은 조선의 네. 이제 수군 내지는 조은선 뭐 이렇게 배를 이용한 그 배를 이용해서 보급이 조선 되죠. 수군은 다 이순신의 수군입니다. 지금 소울 선생님
너무 MSG가 저번부터 굉장히 지금 너무 과해요. 이순신에 좀 묻어가려는 네,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이순신을 이렇게 아, 네. 좋아하시는 분인지 아, 몰랐네요. 그 제해권을 장악했으니까 네네. 가능한 그걸 거죠. 이용해서 바다는 다 배를- 이순신 예, 바다죠. 이순신 바다. 나이 바다, 아, 예, 정말 이순신의 네. 바다. 이러니까 이 선조가 싫어한 거예요. 어쨌든 이때는 이순신이 해군 참모총장 정도는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그렇죠. 뭐. 통제사 자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삼도수군 이- 통제사가 통제사. 언제 됐죠? 이미 이때는 되지 않았나요? 실질적으로 그 지위가 있었죠. 다른 수군 거의 없으니까 유명무실한 있으니까. 거의 그래서 산성의 그 보급을 도와줬기 때문에 아, 그 거짓말은 아니네요. 이순신이 권율이- 한 건 맞네요. 네 맞아요. 네. 권율이 이길 수 관리하에 있었다. 있었죠. 관리하에.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행주산성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이후에 이제 네. 4월 20일에 한양을 다시 되찾죠. 아. 수복하는데 이때는 뭐 큰 전투랄 게 없죠. 이제 일본군은 그냥 쭉 네, 빠지는 겁니다. 빠졌어요. 이거 안 되는 거 알고 이제 그 명군을 보고 이제 이건 안 되겠다 하고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근데 한양 수복하고 왔더니 뭐 궁궐은 물론이고요. 네. 그 종묘 이런 게 다 불타 있었던 거죠. 아. 불에 타 있었고 일본군은 어디로 가냐면 다시 그 동래, 김해 그리고 울산 서산 많이 빠지네요? 그 완전 남쪽으로 다 빠집니다. 여기까지 쭉 빠져서 그 16곳에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외성을 쌓고 이런 거 성 쌓고 남해안 지역에. 예, 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장기전에 들어가는 거죠. 아하. 이쪽을 아지트로 해갖고 그리고 선조는 10월쯤에 이제 한양에 다시 돌아옵니다. 조선 이게 한국 전쟁이랑 비슷해요. 한양을 두고 누가 한양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황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다가 다시 이제 한양이 조선의 수중으로 들어온 거죠. 네.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협상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전황이 한번 쭉 갔다가 다시 한번 밀리는 이런 상황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입장이 갈려지는 겁니다. 음흠. 입장이. 조선은 당연히 빨리 공격을 해서 네. 이 조선을 빨리 공격을 해서 일본군을 다 그 조선의 영역에서 네. 내보내려고 하는 거가 음흠. 이제 하나의 큰 목표고요. 네. 그래서 빨리 전투를 하자, 음. 결전을 벌이자라는 입장이고요. 근데 아까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명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군도 지금 여기 남쪽까지 빠져갖고 그 진을 치고 성을 쌓으면서 장기전 대비를 하게 됐는데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일단 명군과 조선군을 다 상대해야 되는데 네. 또 이순신 함대 문제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당장 해결할 수가 없고 명군도 순식간에 이걸 해치웠으면 좋겠는데 일본군의 전력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세 개의 주체가 교차하면서 네. 입장이 달라지고 음. 조선과 명일의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조선은 일단 빨리 결전을 해서 전쟁을 끝내자 쪽이 되면 명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명에서는 일단 이호송을 비롯해서요.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출전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바뀝니다. 당장 해결할 수가 없다. 전쟁을 통해 당장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협상이 필요하다. 아하. 어찌 됐건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명나라는 움직이시는 뭐 거죠. 자기 피해 없이 일본군만 그 본국을 쫓아내면은 자기들은 성공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협상을 통해서 이제 몰아내자라고 하는 입장이었던 거고요. 각자 협상을 했을 때 요구 조건이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일본과 그렇죠. 명나라의 요구 조건이 각각 어떤 건지.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명나라 쪽에서 근데 보낸 사람이 네. 협상 책임자가 심유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원래 군인은 아니었고요. 네. 그 상인이었어요. 아하. 예, 일본 지역하고 이렇게 상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네. 상인이었는데 일본말을 굉장히 또 일본말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허. 이 사람을 보냈는데 강화협상 요구 조건을 서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예, 그래서 먼저 일본에서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네 가지인데 일본이 먼저 요구한 건요. 네. 명나라 황제의 딸을 후궁으로 보내라. 일본부터 굉장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이거부터 안 돼요. 이거부터. 네. 그렇죠. 이거부터 될 리가 없습니다. 이거 일본부터는 협상 안 하겠다라는 소리인데. 그냥 안 되는 얘기죠. 네네. 이거. 네. 그다음 딱 뭡니까? 두 번째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선의 사도를 띄어서 일본에게 줘라. 예. 이거 절대 될 수 없는 일이네요. 네. 그다음. 예. 그다음에 그 지금 임해군 등이 잡혀 있죠. 근데 예, 조선은 조선의 왕자들이 잡혀 예, 있는 상태죠. 임해군의 송환과 네. 일본군의 철수에 감사하는 사절을 보내라. 요거는 조금 더 그나마. 그나마 예. 그나마 될 수도 있는 거. 그다음에 명과 일본 사이의 교역을 재개한다. 요것도 이제 뭐 예. 될 수 있는 건데 1, 2번이 세네요. 예, 엄청 우리는 세죠. 협상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건데 거의 이 정도면 거의 김도환이 4달러. 4달러 요거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데. 명나라는 어떤 그 요구를 합니까? 명나라도 네 가지로 정리를 하면 네. 첫 번째는 일본군이 철수하면 네. 그 히데요시를
국왕으로 책봉해주겠다. 아, 사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예. 하나. 요거는 해줄 만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의미 의미가 없죠. 없죠. 일본에서 뭐 지금 책봉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어차피 그렇죠. 히데요시는 일본 전국을 무력으로 제패하는 네네네. 사람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입니다. 일본군은 완전히 철수해라. 네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책봉을 해주는데 네. 이 책봉을 했다고 조공을 하겠다면서 뭐 명예에게 교역하겠다 이런 얘기하지 말아라. 아, 그 일본군의 또 요구랑은 상반되네요, 이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을 다시 쳐들어가지 마라. 침략하지 마라. 요거는 라고 뭐 이야기합니다. 말은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협상이 교착이죠. 근데 명 입장에서는 크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네요. 그리고 자기한테 돈 들어갈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딱 일본이 조치하면 되는 거죠. 네. 그걸 우리 귀찮게 하지 말라는 음흠. 거니까. 어. 사실 이 정도가 됐으면은 네. 바로 결렬되고 싸워야죠. 네. 싸워서 아니, 결판을 내든가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명나라군도 그렇고 일본군도 그렇고 현지에선 더 이상 싸우길 싫어하는 거예요. 아하. 본국에서는 뭐 싸워서 결판을 내든가 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이거 좀 무섭거든요. 음흠. 서로가 너무 무서운 상태고 버거우니까 네.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그 휴전 상황을 어떻게든 이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음흠. 강화 협상 그 과정이다라고 아하. 한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본국에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 당시 일본군의 그 협상 그 책임자가 고니시 유키나가였고 일본군 심유경이었는데 네. 아, 양쪽 명군, 네, 명군이 영국 심유경이죠. 쪽에서 양쪽에서 짠 거죠. 음흠. 짜가지고 심유경대로 명나라 쪽에다가 지금 우리 명나라가 그 제시한 대로 그 히데요시를 책봉만 해주면은 음흠. 조만간 물러난다라고 했고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다라고 음흠. 했고 고니시 유키나가도 네. 일본 쪽 히데요시한테 네. 지금 명나라 그 황제 후궁 보낸다 그러고 음. 딸 보낸다 그러고 네. 뭐 요구 조건 다 들어주기로 했으니까 음흠. 세부적인 거 얘기해 오겠다. 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장 거의 3년에서 4년 가까이를 아. 이 강화협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음흠. 계속해서 이 전쟁이 끝나지도 않고 전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전투는 간간히 이어지죠. 아, 이 나쁜 놈들이군요. 그 한국 전쟁이랑 비슷해요. 어허. 예, 그 중국하고 미국 간의 그 네. 정전협정 하죠. 그렇죠. 포로 교환 네. 문제로 2년 넘게 끈 예.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전투 벌어지는 어. 것처럼 이거 똑같습니다. 이 구성도. 아무래도 저희가 설명했던 그 초창기 1년 정도 있었던 그런 이제 전투보다는 네. 이제 소규모 전투들이 많고 네. 아무래도 좀 교착 상태죠. 음흠. 교착 상태가 되고 음. 그러니까 약간 자기들 서로 각각의 진영에 있으면서 협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음흠. 근데 본국과는 얘기가 안 맞고 또 음. 본국간 얘기 안 맞고 또 자기들이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상대를 음흠. 순식간에 제압하기에는 양쪽의 전력이 서로 만만치가 않은 거죠. 강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역할은 없는 거네요.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아예 예, 없다고 그러니까 봐야 되네요. 뭐 한국 전쟁 때도 그랬지만은 음. 이때 조선은 당연히 지금 대군이 외국 군대가 지금 조선 반도에 와 있으면은 이 민간의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음흠. 그러면은 어떻게든 결판을 내가지고 빨리 내보내든가 음. 해야 되는데 이 많은 군대들이 앉아가지고 군량만 축내고 앉아 있는 겁니다. 군량만 축내고 앉아 있고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선조실록에 보면은 이 비변사가 올린 그 얘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날 병력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명나라가 명군 장수들이 구차하게 무사한 것만을 좋은 계책으로 여기서 아. 이루어질 수 없는 허약만을 믿고 있다. 아하. 조선도 지금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남겨둔 병력을 전혀 내보내지 않고 뽑아놓은 병력도 적과 싸우지 않아서 아하. 외로운 성이 위급해도 구원하지도 않고 그 흉적 일본은 약탈에 열중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아. 가만히 앉아서 군량만 허비하고 있으니 우리 나라와 백성이 드디어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 것이다. 음흠. 라고 한탄을 하죠. 그러면 조선군이라도 먼저 모아가지고 일단 한방 싸우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까? 육군은 거의 붕괴된 상황이에요. 아. 그렇죠. 붕괴된 그리고- 상황이었고 수군만 이제 제대로 남면을 꽉 틀어막고 있는 음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군도 보급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올라가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협상이 결국은 결렬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네. 그 거의 4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는데 네. 조선은 답답하니까 요 사정을 이렇게 적어서 음. 명나라에다 보고를 하려 그래요. 지금 실상이 이렇지 않다. 아. 일본군이 요구한 거랑 명나라 요구한 거랑 완전히 다르다. 네네네. 그래서 배를 딱 타고 가려고 하면은 명나라 군대가 현지에 딱 잡는 거죠. 너 지금 뭐 보내는 거냐? 가져와봐라. 아. 해가지고 네. 자기한테 불리한 거 싹 다 지우고 아하. 네, 통제하는 거죠. 어. 그래서 왜 이러세요? 우리 지금 황제한테 보고하려고 그러는데 네. 하고 붙잡으면은 그래? 그럼 우리 군대 빼버린다? 아.
자, 외국 군대한테 자기 국방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니까 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양아치들이네요. 예, 한국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군 빠지면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아, 그런가요? 제가 또 네네네. 극단적으로 또 얘기했어요. 아, 그럼 저 그때 이미 한국군은 군수가 많이 이제 늘어난 상태. 아, 예. 어쨌든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그러면서 실제로 그 이때 뭐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조선 백성들이 이제 얼마나 고달팠냐 으흠. 이런 얘기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네. 명나라 장수들이 이제 회식을 하는 거예요. 연회를 여는데 아, 전쟁 정자 같은 중에? 데서 이 사람들도 회식을 해야겠죠. 하는데 너무 술을 많이 먹고 뭐 안주도 많이 먹어서 네. 장수가 내려서 이 구경하는 거죠. 그 아하. 피난민들을. 근데 그걸 와서 구토를 했다 이거예요. 내려와서 네. 장수 하나가. 그랬더니 그걸 먹으려고 달려들어. 조선 백성 막 달려 거의 들어갔고. 비둘기인 거예요, 비둘기. 아, 야사입니까? 네. 아 이거는 그 저기 책에 나옵니다. 아, 개인 기록인데 징비록인가 실록인데.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지, 그런 데 나오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슬픈 일 중에 하나는 어떤 장수가 네. 그 피난민들을 구휼하려고 네. 이렇게 죽을 끓여요. 음흠. 밥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음. 죽을 끓이는데 이제 그때 중요한 거는 이 죽을 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 배가 너무 고픈 상태고 그렇게. 이성이 마비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걸 그대로 주면 안 된답니다. 죽을.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끓인 걸 그대로 주면 바로 마셔버린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식혀서 줘야 되는데 음. 이 장수가 그거를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끓여서 아이고. 줬더니 이 구유를 편장이 다 하겠다고 준 건데 뒤었겠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마시고 그 식도가 다 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 바로 거기서. 죽었다. 사망하는 겁니다. 바로 먹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되게 굶었으니까 몸이 좀 상태가 안 좋았을 테니까 그렇죠. 그때 막 어떻게 막뭐 화상을 입거나 식도에 음흠. 이렇게 되면은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때 근데 제가 알기로 선조도 상황이 별로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나빴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선조 자체도 도루묵 일화가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거 이제 도망갈 때 도망- 피난 갈 때 피난 갈 그랬는데 때. 그렇죠. 나중에 그건 야사죠, 야사. 예, 돌아와서는 아, 안 야사예요? 그래요. 야사죠. 그렇죠. 예. 은어를 막 도루묵이라고 도루묵이라고 해라. 했던 건 예. 야사인데 선조 말고 다른 임금 버전으로도 있을걸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요. 네. 예, 야사를 선조는 들었었고. 선조는 한양에서는 잘 먹었어요. 왜냐면은 수분이 네. 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언을 통해서 네. 이 거두는 세금을 갖다가 꼬박꼬박 그 한양에 갖다 줬습니다. 네. 그 여기서 이제 이순신의 이야기가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육군은 완전히 명나라한테 장악당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러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뭔가 좀 활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근데 이제 활약은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워낙 상징적으로 되니까 네. 일본에도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 왜 전쟁이라는 게 심리적인 거잖아요. 네. 왜 우리도 그렇죠. 어떤 상대가 내가 제압할 수 있다라고 네. 했을 때의 태도와 네. 제압 당하겠다라고 했을 때의 태도는 다르잖아요. 네. 뭐 운전 중에 시비가 있는데 나온 분이 뭐 키가 190에 몸무게 한 150kg 되는 이런 분 나오면 제가 무조건 잘못한 게 되죠. 그게 겸손해지잖아요. 그렇죠.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방해를 했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조선 수군과 이순신의 함대가 이 당시에 그 제해권을 장악한 데서는 그 전술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고 네. 그러니까 일본군에서도 쉽게 이제는 싸움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네. 이제 피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일본군 입장에서는 뭐 철수를 한 거를 계산하건 전투를 계속하건 간에 이 이순신이 너무 이제 뭐라 그러죠? 이순신과 이순신 함대가 너무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요시라 등의 첩자를 파견해서 이순신을 반관계에 빠뜨리는데 아하. 이게 성공을 하죠. 이제 이 반관계에 빠져갖고 네. 명령을 내리죠. 근데 이순신은 이상하니까 네. 이 정보가 좀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안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이 본이 이 전쟁이 이제 소강 상태에 있다가 네. 다시 일본이 전쟁을 벌이려고 하려고 하는데 이때 가토기요마사가 사실은 조선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장수로 인식이 되고 있었어요. 또 굉장히 가토기요마사가 사납고 또 여기저기서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해군입니까? 아니요, 육군이죠. 아니, 아니, 거기다가 그 예. 한양에 들어가서 왕릉을 파헤친 그 아, 장본인 아주- 지휘관이 가토기요마사였기 그리고 때문에 가토기요마사- 그것도 없는 놈이네요, 이놈은. 기요마사가 함흥 쪽으로 나중에 진격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군이 북상을 할 때 제1군은 서쪽 평양 쪽으로 계속 따라오는 거는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고 네. 함흥 쪽으로 가서 이 조선의 왕자들을 잡아간 게 가토기요마사예요. 어쨌든 그 가토기요마사가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제일 싸납고 아하. 무서운 장수였기 때문에 임진록 같은 데를 봐도 악역의 주인공을 가토기요마사로 잡고 아하. 있는데 여튼 그런 존재인데 걔가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조선으로 건너온다는 첩보를 고니시 유키나가가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토기요마사 좀 있으면 조선 땅 들어가니까 걔 잡아 죽여라라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정보를 흘린 건데 이게 이제 반관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반관계라는 건 가짜 정보를 주고 이순신이 그걸 안 했으니 이 조선의 조정에서 이순신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길 바라는 차원에서 하는 게 반관계가 될 텐데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니시 유키나가하고 가토기요마사가 진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렇죠. 서로 예. 정말 죽이고 싶어할 정도로 미워하는 사이였어요. 같은 그렇죠. 편인데. 같은 예. 편 말은 이제 일본군이랑 같은 편이지만 둘 다 그리고 똑같이 히데요시의 가신이긴 한데 둘이 성향이 완전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도 편이 갈리죠. 그렇죠. 나중에도 편이 갈려요. 그래서 진짜로 고니시는 가토기요마사 죽이고 싶어서 그런 정보를 알려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관계를 걸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진심으로 했는데. 혹은 뭐 다른 생각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정보가 고니시 쪽에서 나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당시는 통신 수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느리고 하니까 실제로는 가토기요마사는 이 소문이 다 돌아서 조정에서 자 그러니까 가토기요마사 건너올 때 바다에서 이순신 네가 죽여 이렇게 네. 명령까지 떨어질 때는 이미 건너온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본인들이 한 속임수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는 속임수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미리 그랬다는 알았다고 얘기도 해도 있고. 뭐 가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가토가 들어오면 부산진으로 들어오는데 그 한산도에서 그 이순신이 이긴 이후에 네. 대파한 이후에 일본군이 이제 더 이상 남해도 쪽에서 이순신을 감히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해도에다가 대포를 잔뜩 깔아놔요. 화포를 깔아놓고 그 군진을 깔아놔가지고 그 조선 수군이 당시 연안 항해를 하는데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산진까지. 일본군은 자기의 그 일본과의 통역 그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부산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거든요. 거기 하나만큼은 끝까지 지킨다. 근데 한양에서는 사정도 모르고 부산을 빨리 지금 공격해야 지금 가토가 온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수군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응? 우리 입장은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우리 입장에 맡겨달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선조가 명령 위반이다. 그리고 라고 하는 이때 거예요. 이제 원균 같은 사람이 상소를 올리는 거죠. 네. 할 수 있는데 안 간다. 그렇죠. 아, 이게 되게 내가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원균 안 간다. 아저씨는 정말 그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이었군요. 예, 그렇지. 원균이 사실 계속 썰을 네. 풀어요. 이제 아하. 조정에 자기 네. 아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이순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 하면서 그렇죠. 그거 가서 하면 되는데 그리고 여태까지 조선 수군이 또 다 이겼잖아요. 원균의 후손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니 뭐 들으라고요. 이거 듣고 계시나요? 네네네. 원유철인가요? 원유철? 원유철 국회의원님 듣고 계세요? 원유철 선생 뭐 듣고 있으면 네네네. 원군 명장로는 아주 열심히 퍼뜨리고 있죠.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그리고 조선 수군이 다 이겼기 때문에 일단 조선 조정의 입장에서도 수군은 원래 우리가 세구나. 너무 쉽게 이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인식이 되게 강해졌어요. 이게 꼭 이순신이 물론 잘 싸우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군이 원래 우리가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제해권도 있는데 그냥 계속 부산 앞바다까지 조를 짜서 몇 개 조씩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 애들 보급 다 끊어버리면 다 아하. 말려 죽일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아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조선에서. 그리고 원균이 그걸 계속 그거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순신이 안 한다. 쟤는 왜 저러는지 겁이 많아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원균이 계속 뻔뿌질을 하는 거죠. 뽐뿌. 예. 거기에 플러스 젊은 선조는 표현이었어요. 이미 이순신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얘기할 때 이후에 이제 나중에 좀 더 네. 후반기에 가서 선조가 이순신에 대한 질투심을 드러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더 앞시기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좀 선조 자체가 이순신의 전공을 좀 높게 평가하지 않는 워딩들이 네. 실록이나 많이 나와요. 실록 보면은 확실히 선조가 이순신이 싫어하고 있어요. 이순신 아저씨 보여요. 뭐 전주십니까? 아니죠, 아니 아니죠. 덕수이시죠. 덕수이시죠. 예, 그렇죠. 근데 왜? 율곡 이인의 집안. 율곡 하고 친척. 근데 그래요? 뭐 선조가 가까운 친척은 아닐 거예요. 선조가 뭐 의병장들에 대해서도 그랬지만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군대 왕조의 왕이 중앙군대가 지금 별볼이 없잖아요. 네네. 없는데 그 가장 그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안전한 데가 이순신의 수군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막 10만, 20만 막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짐 싸들고. 제일 안전하니까. 후달리긴 했겠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순신만 쳐다보고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한테 지금 민심도 굉장히 안 네네. 좋은데 백성들은 그쪽으로 모여들고 있고 하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굉장히. 그거는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건데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선조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순신을 싫어했는지는 그거 좀 약간 저는 너무 많이 나간 해석 같다는 생각을 해요. 백성들이 이순신을 좋아하니까 선조가 질투해서 그랬다는 건. 근데
어쨌든 간에 정확한 이유는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선조가 이순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보이고 있다는 건 왜냐하면 조정에서 실록에 남아 있거든요. 이순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선조가 나중에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이순신 저놈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놈이다. 저놈이 가토 기요마사의 목을 가져온다고 해도 저놈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말까지 해요. 근데 위인전이나 특히 그 나중에 이제 박정희 정권 시기에 활용하는 걸로 보면은 이순신은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충전의 아이콘으로서도 좀 작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도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나요? 근데 당시에 웬만한 장수나 신하들은 그런 모습은 많이 보였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뭐 성리학 국가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어쨌든 원균 쪽하고 이제 선이 닿아 있는 조성의 신하들이 선조한테 이순신에 대해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조는 어차피 사람들 앉혀놓고 보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그냥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때 이 선조 입장에서는 이순신 제가 좀 약간 좀 야같고 그냥 좀 편하게 싸우려고만 하고 용감하게 이제 전력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의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조선 수군이나 그 조선 군사 전력을 만약에 잘못 판단했다면 네. 지금 가서 싸우면 이길 텐데 왜 말을 안 듣냐. 그러니까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는 나가서 싸우고 지금 뭐 조금 어려워지니까 안 가냐? 이거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생각해버리면 거기다가 안 좋은 소식 들으면 우리도 왜 몇 명이 와서 누구 안 좋은 얘기 해버리면 확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조 입장에서는 그 어떤 국가의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능가하는 카리스마 내지는 인기를 갖는 인물이 나왔을 때 이거 걱정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후달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조선시대 연구자들은 그 말씀하시는데 지금 조선 내에 온전한 부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이순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뭔가 나쁜 마음 먹으면 이걸 누가 막을 거냐? 아하. 이건 명분이 아니면 막을 지금 부대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그거는 이제 지나친 망상이었겠지만 선조가 설사 이런 생각을 했을지라도 근데 어찌되건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만 20만 백성들 가 있고 그 실제로 이제 잡아올 때도 막 백성들이 다 안 된다고 막는데 그렇죠. 그것도 실제인가요? 기록에 있습니다. 징비록에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선조가 굉장히 그 견제를 경계심. 하고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임진년의 전쟁 자체는 한 차례 소강 상태를 좀 맞은 것 같아요. 전쟁 자체는 좀 마무리되고 있는 거고 강화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이순신은 뭔가 계속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지만 명과 일본군은 둘 다 싸울 생각이 별로 없는 현장에서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전쟁이 한 차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 지금 이게 정리가 거의 됐어요. 거의 됐는데 이제 두 협상자가 고니시나 심유경이 사실은 양쪽 나라에 다 속이는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들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 히데요시 입장에서도 당연히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화가 났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된 게 이제 정유재란이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정유재란 얘기는 여기서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는 걸로 어쨌든 전쟁을 하는 와중에 한 차례 끊겼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유재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쟁 마무리까지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운전단 다시 또 역시 다음 주 아니군요. 금요일 날 다시 또 역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